서산의 한 주민이 조경업체에 농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농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 시대를 맞은 지자체 마스코트의 세계를 기자가 간다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서산에서는 땅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한 조경업체가 석 달째 농지를 비워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임차인의 배째라식 태도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한 시민의 사연이 저희 충남방송 제보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산의 한 농지, 축구장 절반 정도 면적에 조경수가 가득합니다. 지역 조경업체가 심은 건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잡초가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자랐을 정도로 방치된 상태인데요.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퇴직 후 귀농을 준비하던 문용빈 씨입니다. 문 씨는 자신의 땅을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조경업체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악몽은 계약 기간이 끝난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업체가 조경수를 그대로 둔 채 3년 넘게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토지를 인도를 안 해주고 농사를 못 짓고 지금 이렇게 이 땅이 수풀이 우거지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상태로 돼 있고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태. 2년치 임대료마저 받지 못한 상황. 업체 대표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 4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업체가 수목을 철거한 뒤 토지를 돌려주고 밀린 임대료와 이자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문 씨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선고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업체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왜 그러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지요. 이 농사꾼의 어떤 이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하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내모는 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문 씨가 현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법원에 수목 철거 등을 대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하지만 모든 비용을 자신이 우선 부담해야 하고 나무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 소송은 실제로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권자가 철거를 하고 철거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체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수목의 경우에는 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땅을 돌려주지 않는 걸까? 업체 대표는 충남방송과의 통화에서 경영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경수가 잘 안 팔리는 데다 이전 비용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땅을 정리해 주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실제로 지켜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자고요. 몸이 마르고 제발 이 수목을 수거하고 땅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농사를 짓고 싶을 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기를 마치고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면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눴고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행 비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BS의 캐릭터 펭수를 아시는지요? 펭귄을 닮은 귀여운 모습에 익살스러운 말투까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같은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 시대를 맞은 지자체 마스코트의 세계를 기자가 간다에서 소개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해치, 부산의 부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돼지국밥이 유명한 경남 밀양에서는 돼지를 형상화한 캐릭터인 국밥이가 맹활약 중인데요. 이곳 의열 체험관에서 홍보 영상 촬영이 있다고 해 찾아와 봤습니다. 체험관 직원과 나란히 선 국밥이, 국밥이라는 단어에 좋다는 의미를 추가해 이름을 정했고 돼지탈을 쓴 사라를 닮은 외계인이라는 설정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펭수처럼 말하고 움직일 수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재치 있는 소감도 남깁니다. 밀양시가 도시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기 위해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존재감에 밀양시는 아예 특별 공무원으로 임용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밀양시에는 관광, 문화, 체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국제관광전에도 제가 갔을 거예요. 많은 곳에 제가 지금 출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시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알고 있어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홍보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캐릭터들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소통 캐릭터 부기가 대표적입니다. 부산시는 부기를 상품화하지 않고 지역 기업의 저작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선 새로운 캐릭터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기까지 검증돼 활용 가치가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30여 개 기업이 부기를 활용해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와 경제성, 지역성을 모두 얻는 캐릭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경기도의 블루린과 대전시의 한꼬미 등은 폐기돼 자치를 감췄습니다. 친근한 이미지와 정책 홍보에만 집중해 지역성과 개성이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공들여 만든 캐릭터들이 반짝 인기에 그쳐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대회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캐릭터 올림픽, 캐림픽입니다. 다양한 이제 그 공공 캐릭터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정책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당선작에 대해서 후속 지원 같은 거를 해드려요.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던가 뭐 컨텐츠 IP 박람회 이런 데 이제 캐릭터 관련된 이런 전시회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이제 참여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만든 캐릭터 수는 약 500여 개. 관공서 앞이나 지역 행사에서만 가끔 볼 수 있었던 마스코트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SNS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지역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는 도비도에 대한 구상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도비도와 난지도에 1조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받았고 횡담도 또한 투자 협약이 진행된 상태라며 우리나라에 없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스트리아에는 브레겐스 페스티벌이라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축제가 있다며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독일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음악 축제로 손꼽힐 만큼 경제적 파급력이 엄청난 이 축제를 도비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K-팝 상설 무대는 물론 중국을 겨냥해 K-팝 훈련소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살려 도비도를 K-팝 등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도비도와 난지도에 다리를 놓으려면 약 4천억 원이 소요돼 케이블카를 만들고자 한다며 전국의 많은 케이블카와는 차별화된 예를 들면 파티가 가능한 다이닝 케이블카 등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시 예산이 1조 2천억 원인데 이 중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은 500억 원 정도라며 시민들의 요구사항까지 해결하려면 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고 밝혔습니다. 500억 원으로 1조 원을 만들려면 20년이 걸리는데 예산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건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며 1조의 민자 유치는 20년 예산 투입과 같으니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민자 유치를 해줘야 한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우울증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지역 노년층의 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네, 태안군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의 최혜림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보건팀 최혜림입니다. 예, 태안군이 어르신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관내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 태안군이 어르신 우울증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9명이 소원지역 노인층을 대상으로 다목적 회관으로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우울 고위험군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8월 2일부터 10일까지 노인층을 대상으로 우울 조기 검진과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할 듯한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르신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분과 의욕이 저하되고 걱정, 불안, 초조, 수면장애 등이 있으며 노년층의 경우 우울증이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1%가 노인 우울증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울증의 조기 발견과 집중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울증 증상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치료 등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우울증이 진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우울증이 심하신 어르신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사례관리와 다양한 우울 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 멘토링 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1회 이상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어르신 우울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최혜림 주무관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재유행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방역수칙 완화와 여름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8월 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서 1,5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방역 점검과 선별진료소 인력 충원, 방역수칙 실천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백신 예방접종 독려 활동과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LG 헬로비전과 국립생태원이 지난달 29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이날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매달 각 지역별 멸종위기종을 선정해서 기획 보도하고 관련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입니다. 또 국립생태원 연구진과 함께 야생조류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역 주민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이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ESG 활동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환경을 위해 협력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